연예계 법률 상담소 연법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음악 레이블 산업협회 부회장 윤동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진의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잘 지내셨어요? 연락이 하도 오랜만에 와서 이게 더 진행이 되는 게 아닌 것인가 아니면 다른 분을 부른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분은 불렀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 그 채널은 안 보시는군요. 아, 그런가 봐요.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관계자분들. 네. 그래서 연관상이라고, 네. 네, 저희 협회 회장님, 페스티벌 이제 담당하시는 분. 보시면 좀 그 도움이 될 거예요. 꼭 보겠습니다. 네, 페스티벌에 섭외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중요한 일이네요. 그쵸? 네. 네. 저희가 주최하는 공연에 또 소속 뮤지션들을 섭외를 했었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끝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네 몸값이 몇 배가 뛰었다. 뭐 이런. 네, 이제 너는 공연당 얼마짜리 뮤지션이다. 이렇게. 오늘은 최근에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개그맨, MC, 예. 예, 이경규 씨, 출연료 미지급. 지금 이경규 씨 같은 경우가 네. 회사가 코인스타즈라는 회사예요. 사실은 연예 기획사라기보다는 네. 외주 제작업체예요. 방송 프로그램을 외주로 제작을 해서 네. 방송국에다가 납품하는 회사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로 굉장히 큰 회사예요. 우리나라에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 회사에 이제 이경규 씨라든가 뭐 네. 다른 여러분들이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네. 출연료를 못 받게 된 거죠. 제가 이 코인스타즈를 뭐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네. 외주 제작업체의 현재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구조가 조금 복잡합니다. 외주 제작업체가 기획안을 내요. 방송사에서 기획안을 컨펌을 해요. 네. 오케이를 하면 이 외주 제작업체가 제작비를 받고 네.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송국에다가 납품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예전에는 판권을 외주 제작업체가 가졌었는데 네. 네. 요즘에는 방송사가 그거를 판권을 가지고 가요. 네. 그러면서 외주 제작업체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점이 외주 제작업체는 제작비로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별로 남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출연료나 이런 스텝 비용이나 이런 걸 못 주는 거예요. 돈을 못 주고 이 네. 외주 제작업체가 갑자기 폐업을 해요. 그러면 출연자들은 돈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예능뿐만 아니라 네. 드라마 쪽에서도 문제되는 게 다 이것 때문이거든요. 사실 출연자는 그렇잖아요. 어떤 방송사를 보고서 사실 출연을 하기로 계약을 하는 거지 그렇죠. 네. 외주 제작업체를 보고서 계약하지는 않거든요. 네. 출연료를 못 받아요. 음. 방송사한테 이거를 문제 제기하면 네. 우리는 상관없다. 네. 그거는 어디서 제작한 거다. 네. 그 회사한테 얘기해라. 근데 그러네요. 네. 그 제작사는 이미 폐업을 하고 없어져요. 예, 그게 네. 네. 너무 많아요. 그러면 사실 그런 제작사는 좀 사기로 걸 여지가 충분히 있긴 있겠네요. 둘 사이 계약 관계는 없어요. 방송국과 계약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 계약에 대한 책임은 없는 건 그렇죠. 분명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많아진다고 한다면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뭔가 좀 방송국 쪽에서도 뭐 법적인 책임이 혹시나 없다 하더라도 네.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계약 관계에서 본인들이 할 역할들을 책임을 명시해 주면 조금 얘기가 수월하겠죠. 제작업체에서 어차피 기획을 올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용에서 뭐 얼마, 출연료 얼마 나오면 그렇죠. 출연료만큼은 방송국에 직불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아. 조금 구조를 개선한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언론이나 외부에 알리기가 좀 그래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미지가 쌍방이 다 그쵸. 손상이 예, 되는 예. 거니까. 내 출연료도 다 밝혀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거를 막 그 하나하나 문제 제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네.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법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 번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그 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사로 검색해 보시면 뮤지씨, 이특씨 저도 이거 보니까 저도 이제 주변에 기존에 투자를 받기로 한 금액을 다 못 받으시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출연료 미지급은 민사죠.
그렇죠. 민사입니다. 네, 그냥 그렇죠. 민사면 네. 형사로 넘어가려면 네. 이게 이제 사기죄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굳이 이제 걸자면 우리가 이제 사기죄. 그러면 출연료 미지급은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이런 대답 정말 좋지 않지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정말 원하지 않는 답인 건 알고 있지만 할 수밖에 없는. 정말 네.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그쵸. 답변이네요. 네, 그쵸. 네, 아, 네. 저도 이런 말 하면서. 이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네. 뭐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돼요? 저희가 이제 요건 사실이라고 그래서 사기죄라는 게 성립이 되려면 네. 법에 정하고 있는 요건들이 성립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연료 미지급 같은 경우에는 섭외 시부터 돈을 줄 의사가 없었거나 또는 돈을 줄 능력이 없었어야 돼요.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거를 입증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거의 대부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이 사람 줄 능력이 없었다. 섭외 당시부터 섭외하는 회사가 재정적으로 출연료를 지급할 자금이 없었고 자금 조달 계획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획 또는 굉장히 난이도 높은 계획이다. 뭐 이런 거나 아니면 투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이 돈을 원래 출연료로 지급하기로 써야 되는데 본인이 급한 채무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데. 그런 데다 썼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아, 그렇게 네. 돼야. 제가 사실은 공연을 하고 지금 출연료를 못 받은 게 있어요. 아이고.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네. 돈을 못 받은 지 뭐 2년이 됐다거나 네. 뭐 이렇게 돼야 네.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 네. 뭐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게 맞는 건가요? 일단은 그거는 틀린 말이고 아, 그래요? 이게 뭐 몇 년이 지났든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만약에 그래요? 내가 사기를 당하자마자 그 사기 사실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때 바로 사기 구속 가능하시죠. 근데 보통 네. 이제 경찰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제범죄이기 때문에 네. 문제는 돈을 받는 거잖아요. 네. 가급적이면 형사소송 말고 민사 쪽으로 좀 유도하는 게 좀 있거든요. 실무적으로. 그럴 때는 이제 뭐 그럼 연락은 취해봤냐? 뭐 그래서 연락이 얼마나 안 됐냐? 언제 갚는다 그랬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지. 범죄 구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저는 그거 성립시키려고 2년을 지금 기다렸거든요. 아니,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고 항상 저희가 채권 추심을 할 때는 저희가 선순위가 되어야 되거든요. 선순위가 되려면 그 사람이 돈을 안 줬을 때 가장 불편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자력이 있을 때. 자력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이 정말 지금 돈이 있거나 아니면 돈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네. 빠질 때는 많거나 네. 그랬을 때는 내가 이 사람 어쨌든간 영업을 이어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사기죄를 걸고 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면 그 사람부터 해결하려고 하겠죠. 아, 그렇구나. 네. 그 기다리신 거는 기다림의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네, 지금 딱 네. 한 2년 된 것 같아요. 네. 2년 돼서 이제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님 통해서 고소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일단은 첫 번째는 민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네. 지급명령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돈을 확정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 공연페이 같은 경우에는 시효가 장기 시효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주지 않아도 되는 게 이제 소멸시효라는 게 있는데 2년은 아니에요. 그런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판결을 받아두시는 게 일단 좋고요. 그러면 그 판결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혹시 업계에서 안다면 그 사람이 다 받을 대금에 대해서 압류추심을 해서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사기 관련해서는 또 형사고소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저의 노하우긴 한데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잖아요. 출연료. 네. 출연료 뭐 지급소송이 되겠지만 네네. 만약에 이 사람이 아무리 지금 뭐 일하는 것도 없고 아무리 털어봐도 나올 게 없다라고 한다면 네. 형사를 대비해 놓고 아예 소송 자체를 불법행위 소송,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민사소송 과정에서 사기의 증거를 제가 더 찾아서 이거를 첨부해서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형사고소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되잖아요. 근데 만약 민사소송을 하면 우리가 상대방 계좌도 열어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뭔가 더 노력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뵙겠습니다. 사기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네, 사기죄는 일단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감이 없잖아요. 판결 받았던 거를 예시로 좀 들면 한 2억 5천만 원 편취했을 때 한 1년 6개월 정도, 4천만 원 편취했을 때 한 8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물론 이게 재범이거나 아니면은
사기의 죄질이 굉장히 안 좋거나 이렇다면 더 높아질 수 있는 거고, 보통은 뭐 이게 뭐 100% 다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당연히 합의를 하면 거의 대부분 완전히 고액이 아닌 이상 집행유예로 나오시고, 아, 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보통 한 80% 이상 지급을 하시면, 피해에게 변제를 하시면 보통은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뭐 공탁을 걸고 이런 게 이제 이때 나오게 아, 그렇죠. 되는 만약에 합의를 해서 합의를 하면 그냥 지급을 하시겠죠. 네. 근데 만약에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돈도 돈이지만 나는 내가 이 사람한테 느끼는 배신감이 훨씬 더 커서 형사처벌을 해야겠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상대방이 계좌번호도 안 알려주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공탁을 하는 거죠. 1억을 줄 게 있었다. 네네. 그러면은 공탁은 보통 얼마 정도 걸어요? 뭐 이것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 80% 정도 걸어주면 8천 정도. 초범 기준으로는 뭐 많은 판결에서 집행유예로 나오시죠. 아, 그렇구나. 진짜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어도 결국에는 돈이 많으면은 그냥 끝나긴 하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우리가 합의를 안 해주면, 합의를 해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만약에 기소가 돼서 법정까지 갔으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른 사기를 치시거나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을 사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재범 때는 또 이게 또 다릅니다. 아, 그래. 예, 그러니까 이제 초범 때 얘기하는 거고, 평생 돈 많다고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이렇게 맨날 등쳐먹고 살 수는 없어. 예. 자, 연법상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연법상! 척추 경추마비는 못 움직이잖아요. 그럼 100%. 한쪽 눈이 2,500이면 한 5,000 있으면은 아, 그러니까- 무서워.